제주 4.3 평화재단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조례 개정 철회를 요구하며 비상대책위로 전환됐고, 이에 반발한 오임종 이사장 직무대행은 전격 사퇴했습니다. 직무대행을 맡은 지 17일 만입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지난달 31일 고이범 이사장이 도지사의 재단 장악 시도라며 사퇴하는 등 재단 이사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14일 오임종 이사장 직무대행이 오영훈 지사를 공개 면담하면서 화해 분위기가 감지됐지만 오히려 재단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조례 개정안 철회 요구 의결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재단 이사회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이사들이 찬성을 했고 반대 의사를 표시한 부분들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같은 이사회 결정에 오임종 이사장 직무대행은 선출 17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일부 이사들이 대화를 못하게 압력을 넣고 이사장 직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압력을 넣으면서 가서 만나지도 말라. 만날 거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전화가 두 사람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왜 만나러 가느냐? 제주도는 오늘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한 상황. 재단 비대위도 조례 개정 철회 요구 의사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사장 임명 권한을 놓고 시작된 제주도와 4.3 평화재단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의사 면허 없이 집안에 의료기기를 갖추고 불법 진료를 한 가짜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가족이 간호사를 맡아 6년 동안 수억 원을 챙겼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주택. 거실에는 진료 접수대가 있습니다. 방 한쪽에는 치과에서나 볼 수 있는 의자와 엑스레이가 설치됐습니다. 가정집에서 불법 치과 진료를 한 현장을 자치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오늘 압수수색하고 한 목록들하고 이게 과정 적어진 거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계세요. 간판도 없었지만 최고 20%까지 싼 진료비와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한 점으로 동네 어르신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아무래도 병원보다 싸게 하니까 이제 잘한다고 해서 소문 들어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고 가끔 지금도 찾아와서 하냐 안 하냐 이제. 2016년부터 6년 동안 이곳에서 불법 진료를 받은 환자는 300여 명. 대부분 60살이 넘는 어르신들이었는데 진료비로 6억 원을 챙겼습니다. 간호사도 면허가 없는 가족이었고 의료용품을 납품한 50대 여성도 가짜 의사인 줄 알면서 불법 진료에 참여했습니다. 이 남성은 철저히 예약제로 운영했고 집 앞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받으며 은밀하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중국에서 기술을 배웠을 뿐 국내에서 의료와 관련해 그 어떤 자격도 딴 게 없습니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전력이 있고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용품들을 실제 이에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상으로 이제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한편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주택 압수수색이 이뤄지자 도주했다가 1년 3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2명의 여성도 불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여행하면서 사진 찍을 때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제주 우도로 여행을 온 일가족이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가 바닥이던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져 내려서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덩이들이 이리저리 나뒹굴고 구조물을 지지하던 철근은 끊어졌습니다. 구조물이 무너진 건 지난 13일 오후 2시 반쯤. 여행을 온 가족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자리를 잡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바닥이 무너지면서 7명 중 3명이 콘크리트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이곳에 올라왔다 갑자기 구조물이 무너지며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동생 다리가 좀 불편해서 멀리 가지 말고 이 앞에서 좀 넓은 공간이 있어 보이니까 여기서 사진을 찍자고 한 거예요. 바다를 배경으로 식구들이 이렇게 등을 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 내린 구조물은 해녀들이 물질을 하다 불을 쬐며 바람을 피하기 위해 1980년대 만든 불턱입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사용하지 않았고 붕괴 위험이 있다는 직원의 말에 면사무소는 사고 일주일 전 안전띠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관광객들은 안전띠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위험한 곳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비닐띠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바닥에 거의 흘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위험한지 몰랐던 거예요, 그게. 우도 면사무소는 무너진 시설물은 관리자나 소유자가 따로 없는 곳이었고 안전 조치를 제대로 마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거에 대해서 인지해서 안전조치를 한 상황이고 그것만 그렇게 해서 저희는 나중에 소명을 했거든요. 일가족들은 여행을 왔다 봉변을 당했다며 안전조치 미흡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 우도 면사무소는 사고 이후 출입금지 안내판을 추가 설치했고 경찰은 시설물 출입 통제 여부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한데요. 제주에서는 대안으로 LNG 발전소를 선택했지만 덴마크의 한 섬은 화력 발전 없이 재생에너지 100%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송원일 기자가 현지 취재했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비행기로 30분 거리에 있는 본홀름 섬. 제주도의 3분의 1 크기에 주민 4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과거 석탄과 석유 발전에 100% 의존하다 2007년부터 재생에너지를 보급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섬에서 쓰는 전기의 75%를 재생에너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25%는 바로 옆 스웨덴과 해저 연계선을 통해 전기를 주고받습니다. 2년 뒤 2025년에는 섬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100% 자급할 계획입니다. 가장 큰 숙제는 날씨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 대책을 세우는 것. 제주가 LNG 발전소를 선택했다면 본홀름 섬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홀름 섬의 관문인 레네 항구. 과거 석탄을 쓰던 발전소를 개조한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전기와 난방용 열을 생산하는데 연료는 나무를 잘게 조각낸 우드칩. 재생에너지에 속하는 연료인 바이오매스입니다. 날씨에 따라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량이 줄어들 때는 전기 생산량을 늘려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합니다. 거꾸로 전력이 남아돌 때는 전기 생산을 줄이는 대신에 대형 탱크에 저장된 물을 데워 지역 난방용 온수로 공급합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전기와 온수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면서 출력 제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But the biomass is so crucial on Bornholm because the biomass also generates heat. Basically, we produce two things in energy on Bornholm. It's electricity, but we also produce a lot of heat for district heating systems. 또 다른 대책은 예전에 쓰던 화력 발전소를 비상용으로 이용하는 것.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다가 해저 연계선이 고장나는 등 전력 공급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만 가동합니다. Right now we have the diesel generator as a backup, emergency backup. If, for instance, the cable to Sweden is cut by an anchor from a ship, we start our diesel generator. 본홀름섬의 정책 방향은 뚜렷합니다. 화력 발전 없이 재생에너지를 늘린다는 것. 이를 위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고 전기차의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이 모자랄 경우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On Bornholm or in Denmark, having 1 million vehicles, EVs connected to the grid and borrowing a little bit from each battery when the system needed it. How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ies to utilize very many small batteries as one big battery actually in eventuality. 재생에너지 100% 자급을 위해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는 해저 연계선. 본홀름 섬은 2025년까지 해상풍력단지 100메가와트를 건설해 송전 용량 60메가와트인 해저 연계선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덴마크 정부가 결정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2030년에 건설되면 에너지 자립을 넘어 주변 국가에 전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In the future, around 2030, produce between 3 and 3.8 gigawatt of energy, which is much more than we need on Bornholm. So that energy will be transported to Germany, to the south, and to Zealand in Denmark.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중요합니다. 제주도에서는 필수운전 화력발전기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곳 본홀름 섬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만들거나 에너지 저장 장치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본홀름 섬은 재생에너지 100%를 향해 빠르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본홀름 섬에서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오늘 첫눈이 온다는 절기 소설인데요. 이미 제주는 지난 12일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절기가 무색하게 오늘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복사냉각으로 인해 아침에는 쌀쌀한데요.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활동하기 좋겠고요. 내일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모레는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날은 포근하지만 낮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밤에 산지에는 눈이 날리기 시작할 텐데요. 모레 아침 출근길에는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주 전 지역에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차차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인데요. 북부 지역 10도, 동부 지역 12도, 남부 지역 14도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남부 20도, 동부 지역 2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 낮보다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섬 지역도 맑은 날씨 보이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다시 겨울 추위가 찾아올 텐데요. 기온 변화가 커서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중국산 저가 공세와 재배 면적 증가에 올해 제주산 당근의 가격 하락이 우려됩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거래된 20kg 기준 중국산 세척 당근은 12,000원으로 제주산 흑당근 가격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도내 당근 재배 면적도 늘어 올해 생산 예상량은 54,000톤으로 작년보다 2배 이상 늘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출하 물량을 조절하고 농산물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응급실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응급의료통계연보에 따르면 제주 지역 인구 1000명당 응급실 이용자 수는 223.8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병의원 치료가 가능한 비응급 환자였는데 제주도는 응급실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보조금 부정 사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기관에 수억 원의 내년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서 잇따라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현지홍 의원은 경찰이 이미 7월에 직원 5명을 입건한 기관에 제주도가 예산 6억 원을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경미 의원도 이미 부정사용 혐의가 나타나 보조금법에 따라 취소 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해당 기관에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있어 확정 판결 전까지는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를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연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정진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의 정신과 진료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승객 190여 명이 타고 있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전에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중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재해 위험 지역과 대피 정보를 담은 재해 지도가 발간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67곳, 서귀포시 69곳에 마을별 침수 정보와 대피 장소, 대피 경로를 담은 재해 지도를 제작해 마무리했습니다. 이 정보는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각종 건축 인허가와 재난 예방 활동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결정에 제주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지난 9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 데 이어 이번 사용 규제 철회로 환경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에서 행정과 시민사회의 협력으로 일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환경부가 발로 걷어찼다고 비판했습니다. 관광단지가 조성된 서귀포시 중문에 카지노를 포함한 대형 복합 리조트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종민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2023 제주국제카지노 정책포럼 기조연설에서 싱가포르와 일본에서 새로운 거대 복합 리조트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제주도도 제2공항을 계기로 중문 복합 리조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제주시 노형동의 드림타워, 서귀포시 안덕면의 제주 신화월드 등이 외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안 심사가 또다시 보류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 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반대하는 정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은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도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고 다음 달 예정된 임시회에서 다시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